자, 2019년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상시 액세스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학습할 문제는 교재에서 학습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평이한 수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제 1번 DB 구축 관련된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자, 첫 번째 문제는 그렇죠. 미완성된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각 4점이 의미하는 게 뭐죠? 그렇죠. 원문자 한 개당 4점씩 부분 점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시사항부터 볼게요. 강좌 개설 8월 테이블 첫 번째 접수 번호와 접수일을 기본키로 지정하시오. 자, 두 개의 필드를 대상으로 기본키 설정하는 문제네요. 자, 그럼 기본키 지정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파일을 열면 암호 입력 대상자가 표시가 되죠. 자, 문제지 맨 앞에 있는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문제 파일이 열리죠. 자, 보안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면 그저 당황하지 말고 오른쪽 끝에 있는 컨텐츠 사용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할 테이블이 강좌 개설 8월 테이블이죠.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복귀. 자, 우리가 첫 번째 지시사항이 뭐죠? 작업할 게 접수 번호와 접수일. 자, 두 개의 필드를 자, 필드 선택기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두 개의 필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자, 오른쪽 버튼 기본키를 클릭해도 되고 이번 메뉴에 있는 테이블 도구 디자인 도구에 있는 기본키 아이콘을 클릭해도 됩니다. 자, 어떤 방법을 이용하든 기본키를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기본키를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지시사항 볼게요. 자, 회원 아이디 필드는 2018-0001과 같은 형식으로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자, 입력 마스크 설정하는 문제죠. 자, 추가적인 지시사항 같이 볼게요. 숫자 입력은 0에서 9까지의 숫자를 반드시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할 것. 자, 0에서 9까지 숫자가 반드시 필수로 입력되도록 설정하는 대치문자. 그렇죠. 0이 되겠죠. 입력 마스크 대치문자 0을 이용해서 지정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지시사항 볼게요. 자, 숫자와 함께 입력되는 하이픈 기호도 함께 저장하고 자, 그리고 자료 입력 시 화면에 표시되는 기호는 별로 설정할 것. 자, 입력 마스크 사용자 지정 형식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부분이 사용자 지정 기호, 두 번째가 서식 문자 저장 여부, 마지막이 입력 자리 표시 문자. 자, 지금 첫 번째 추가 지시사항에서는 숫자를 반드시 입력할 수 있도록 대치 문자 0을 이용하는 거였죠. 그 다음 추가 지시사항 하이픈 기호도 함께 저장하고 자, 숫자와 함께 입력되는 하이픈 자, 이 부분이 서식 문자 저장 여부죠. 자, 하이픈 기호도 함께 저장하는 거니까 서식 문자 저장 여부 항목을 0으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 입력 시 화면에 표시되는 기호가 별로 지정되도록 했기 때문에 마지막 입력 자리 표시 문자는 별로 지정하면 되겠고요. 자, 가장 첫 번째 부분, 그죠? 숫자 필수, 대치 문자 0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0000 다시 뒤에는 그렇죠. 5개의 숫자 부분을 0으로 지정하면 되겠고 하이픈 앞쪽은 4개의 입력 부분을 0으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을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입력 마스크 사용자 지정 형식을 지정하면 되겠죠. 자, 입력 마스크 설정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입력 마스크 설정할 필드가 회원 아이디 필드죠. 회원 아이디 필드를 클릭하면 저 필드 속성 부분이 표시가 되죠. 자, 이 중에 세 번째 입력 마스크. 자, 첫 번째 부분이 그렇죠. 대치 문자 0을 이용해서 0000 다시 뒤에는 0 5개. 자, 그 다음 두 번째 항목이 뭐였어요? 자, 숫자와 함께 입력되는 서식 문자 저장 여부. 자, 서식 문자도 함께, 즉 하이픈도 같이 저장되도록 하는 거니까 0으로 지정하면 되겠고요. 마지막 부분은 화면에 표시되는 문자 별로 지정하라고 그랬죠. 그럼 마지막 부분을 별로 이와 같이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 마스크 설정하는 법 같이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자, 세 번째 지시사항 볼게요. 테이블이 바뀌었네요. 회원 목록 테이블에서 작업하는 거네요. 자, 세 번째 지시사항 생년월일 필드에는 1999년 12월 31일 이전 날짜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 자, 유효성 검사 규칙 설정하는 건데 자, 여기서 주의할 게 뭐죠? 그렇죠. 조건에 날짜가 사용돼요. 날짜가 사용될 경우는 날짜 앞뒤를
샵으로 반드시 묶어줘야 된다는 것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유효성 검사 규칙은 이와 같이 설정하면 되겠죠. 자, 이전, 작거나 같다. 뭐보다 1999년 12월 31일, 즉 1999-12-31이 날짜라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날짜 앞뒤를 샵으로 이와 같이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날짜를 샵으로 묶은 상태에서 그렇죠. 이전은 작거나 같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 날짜가 포함되는 그 작은 날짜, 즉 이전 날짜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한 거죠. 자, 그럼 유효성 검사 규칙 설정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작업할 테이블이 바뀌었죠. 자, 강좌 개설 8월 테이블은 닫고, 자, 저장해야겠죠. 자, 우리가 작업할 게 회원 목록 테이블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자, 생년 월일 필드였죠. 생년 월일 필드를 클릭하면 필드 속성이 표시가 되죠. 자, 유효성 검사 규칙 여기 있네요. 자, 이전, 작거나 같다. 자, 날짜를 반드시 그렇죠? 샵으로 묶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샵 1999 다시 12월 31일 그리고 샵으로 묶어줘야겠죠. 자, 이와 같이 정하게 되면 1999년 12월 31일을 포함한 이전 날짜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이 설정된 겁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지상 볼게요. 자, 이메일 필드에는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설정하는 속성, 그렇죠? 필수 속성이죠. 필수 속성을 예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문제에 제시된 내용이 어떤 속성을 의미하는 건지, 그렇죠? 연관지어서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겠죠. 자, 그럼 필수 속성 지정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할 필드가 이메일 필드죠. 여기네요. 이메일 필드를 클릭하고 필수 속성. 자, 여기 있습니다. 자, 필수 속성. 자, 예, 아니오와 같이 속성 값이 2개 혹은 3개인 경우에는 자, 빠르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속성명을 더블 클릭할 때마다 속성 값들이 한 번씩 변경되는 거죠. 자, 예,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면 아니요. 자, 이와 같이 속성 값이 2개나 3개인 경우는 빠르게 변경이 가능하겠죠. 자, 필수 속성을 예로 지정했습니다. 자, 5번째 지상 테이블도 바뀌었네요. 이번엔 강좌 목록 테이블에서 5번째 지상 강좌 요일 필드에는 월부터 금 목록, 자, 이게 뭐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중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 목록을 한 글자씩, 즉 월, 화, 수, 목, 금 이와 같이 목록이 표시되도록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행 원본 속성에 직접 월, 화, 수, 목, 금 이와 같이 입력을 하면 되겠죠.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서 자, 이걸 어떻게 표시하느냐?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를 하래요. 자,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하는 방법은 그죠? 필드 속성에 일반 탭과 조회 탭이 있었죠. 조회 탭을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텍스트 상자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걸 컨트롤 표시 항목에서 텍스트 상자를 콤보 상자로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표시되도록 조회 속성을 설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회 속성 설정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테이블이 바뀌었으니까 자, 지금 작업하는 테이블은 저장하고 자, 속성을 변경하기 때문에 그죠? 기존 데이터가 지금 변경된 속성 규칙에 맞는지 규칙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죠. 자, 얘를 눌러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작업할 테이블이 강좌 목록이죠. 강좌 목록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자, 작업할 필드가 강좌 요일 여기 있네요. 강좌 요일 클릭하면 아래쪽이 어때요? 자, 필드 속성이 일반 탭과 조회 탭이 있죠. 자, 우리가 작업할 건 조회 탭. 자, 컨트롤 표시가 텍스트 상자로 되어 있죠. 자, 목록당 줄여서 이걸 콤보 상자로 변경하면 콤보 상자에서 설정할 수 있는 속성들이 표시가 되죠. 자, 행 원본 유형 테이블 쿼리가 되어 있죠. 우리 직접 값을 입력할 거기 때문에 값 목록으로 변경을 하고 행 원본에 직접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월, 화, 수, 목, 금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월 각각을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화, 수, 목, 금. 자, 이와 같이 행 원본을 직접 월, 화, 수, 목, 금으로 입력하면 여기에 입력된 값 목록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지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2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신규 개설 강좌점 XLSX. 자, 엑셀 파일 확장자죠. 자, 신규 개설 강좌 엑셀 파일을 가져와 신규 개설 강좌 테이블에 추가하시오. 자, 이 테이블은 새롭게 생성되는 테이블이 아니죠. 기존에 있는 테이블에 추가하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그렇죠? 외부 엑셀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신규 개설 강좌라는 기존 테이블에 추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데이터 저장한 방법. 자, 외부 데이터 불러오는 대화 상자, 초기에 나타나는 초기 대화 상자에서 데이터를 저장한 방법 중에서 다음 테이블의 레코드 복사본 추가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추가할 테이블을, 그렇죠, 목록 단추를 눌러서 기존에 있는 테이블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선 신규 개설 강좌 테이블에 추가하도록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 지시사항이 있네요. 신규 개설 강좌로 이름이 지정된 범위를 이용할 것. 자, 엑셀 파일을 불러올 경우는, 그렇죠, 시트에 전체를 대상으로 할 건지, 워크시트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이름이 지정된 그 범위만 별도로 이용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스프레드시트 가져오기 마법사 1단계 대화 상자에서 워크시트나 범위 선택 항목에서 이름 있는 범위 표시를 선택하게 되면, 그렇죠, 이름 지정된 부분들이 지정돼서 선택돼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기존 테이블에 추가하는 지시와 그 다음 이름이 지정된 범위를 이용하는 지시를 이용해서 외부에 있는 엑셀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작업을 해볼게요. 자, 외부에 있는 데이터, 외부에 있는 엑셀 파일을, 그렇죠, 가져와서 신규 개설 강좌라는 이 테이블에 추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기존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볼게요. 자, 3개의 레코드가 있네요. 자, 그럼 추가하게 되면 3개보다 더 많아지겠죠? 자, 기존에는 3개의 레코드가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불러볼게요. 자, 리본 메뉴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및 연결해서 우리가 불러올 파일 형식이 뭐예요? XLSX, 그죠? 엑셀 파일 형식이죠? 자, 엑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엑셀 스프레드시트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죠. 자, 찾아보기에서, 자, 파일에 있는 위치는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지 맨 앞면에 주어지게 돼 있어요. 자, 위치가 바뀔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작업을 수행해야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C 드라이브의 DB 폴더에 있는 신규 개설 강좌 엑셀 파일을 가져올 거예요. 자, 열기. 자, 이 위치는 변경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는 문제지 맨 앞장에 있는 외부 데이터가 있는 폴더를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작업을 수행한다는 것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져올 그 엑셀 파일을 가져와서 어떻게 할까요? 새로운 테이블로 생성할 건가요? 자, 첫 번째 옵션은 새로운 테이블로 생성할 거예요. 아니죠. 두 번째 테이블은 기존에 있는 테이블에 추가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외부 데이터와 연결되어 있는 연결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자, 문제의 조건에는, 그렇죠, 테이블이 주어졌습니다. 그 주어진 테이블에 추가라는 지시가 있었죠. 자, 그럼 두 번째 옵션, 다음 테이블의 레코드 복사본 추가. 자, 그 다음 목록 단추를 클릭해서, 자, 추가될 테이블을 선택해야겠죠. 신규 개설 강좌 테이블에 추가하는 거였죠. 자, 이와 같이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 클릭하면 스프레드시트 가져오기 마법사가 수행되는 거죠. 자, 우리가 가져올 파일이 엑셀 파일이기 때문에 스프레드시트 가져오기 마법사가 수행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조건이 있었죠. 두 번째 조건. 자, 우리가 가져올 파일은 신규 개설 강좌라는 이름이 지정된 범위를 이용하라고 그랬어요. 자, 워크시트 전체를 지금 선택된 상태죠. 자, 레코드가 총 8개가 있네요. 가져올 데이터가. 자, 근데 이름 있는 범위를 클릭하게 되면 개수가 좀 줄어들죠. 자, 이와 같이 문제에 제시된 조건을 보고서 전체 워크시트를 대상으로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이름 있는 범위를 지정해서 가져올 것인지 확인을 해야겠죠. 자, 문제에서는 이름 있는 범위에 지정된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이름 있는 범위 표시를 선택한 상태에서 다음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2단계에서는 특별히 지정할 내용이 없고요. 조건도 없었고요. 자, 다음. 자, 마지막에 테이블 가져오기. 자, 우리가 테이블 가져올 제일 맨 처음 대화 상자에서 가져올 테이블, 추가할 테이블을 이미 지정을 했었죠. 어느 테이블로 가져올 것인지. 자, 신규 개설 강좌라는 테이블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변경이 불가능하죠. 이미 앞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자, 그럼 마침. 자, 정상적으로 가져오기가 수행이 됐어요. 자, 그럼 열어봐야겠죠. 앞서서는
기존에 3개의 레코드가 있었죠. 자,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이번엔 7개의 레코드가 있네요. 4개의 레코드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추가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3번 볼게요. 관계 설정 문제네요. 자, 강좌 개설 언더바 8월 테이블의 신청 강좌 필드는 강좌 목록 테이블의 강좌 코드 필드를, 그리고 강좌 개설 언더바 8월 테이블의 회원 아이디 필드는 회원 목록 테이블의 회원 아이디 필드를 참조하며 각각 테이블 간의 관계는 m/1이다. 자, 이 m 쪽이 뭐예요? m 쪽이 참조하는 외래키, 1인 쪽이 참조되는 기본키가 되겠죠. 결국 강좌 개설 8월 테이블의 신청 강좌와 그 다음 강좌 개설 8월 테이블의 회원 아이디 필드는 다 그렇죠, 외래키인 거죠. 신청 강좌와 회원 아이디는 외래키예요. 참조하는, 누굴 참조해요? 신청 강좌 필드는 강좌 목록 테이블의 강좌 코드를 참조하고, 회원 아이디 필드는 회원 목록의 회원 아이디 필드를 참조하네요. 결국 강좌 개설 8월 테이블에 있는 신청 강좌와 회원 아이디는 외래키가 되는 거고, 강좌 목록 테이블의 강좌 코드와 회원 목록 테이블의 회원 아이디는 기본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외래키와 기본키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참조하는 게 외래키고 참조되는 게 기본키라는 것. 자, 이와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세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하시오. 자, 관계 설정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관계 설정 편집 대화 상자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3개가 있죠. 그렇죠?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그 다음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 이 3개의 옵션을 문제의 지상을 보고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건지 체크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만 파악한 다음에 그대로 실제 관계 편집 대화 상자에서 그대로 적용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체크 여부만 파악하면 되는 거죠. 자, 볼게요. 자, 두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설정하시오.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설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유지가 돼야 하니까 체크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항목은 그렇죠, 체크를 하는 것. 3개의 옵션 중에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항목은 체크를 한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3개의 옵션 중에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체크해야지만이 아래쪽 2개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나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문제는 항상 첫 번째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는 체크를 하도록 문제가 출제됐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지상 볼게요. 강좌 목록 테이블에 강좌 코드 필드가 변경되면 이를 참조하는 강좌 개설 8월 테이블의 신청 강좌 필드도 변경되고, 자, 앞서서 참조되는 필드가 변경되면 참조하는 필드도 변경되라고 그랬죠.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변경이 업데이트예요. 자, 그 다음 회원 목록 테이블의 회원 아이디 필드가 변경되면 이를 참조하는 강좌 개설 8월 테이블의 회원 아이디 필드도 변경되도록, 즉, 자, 지금 2개의 필드가 외래키였죠. 그죠? 2개 여기 기본키가 있었고, 그러니까 참조하는 필드. 자, 이 얘기를 정리하면, 두 번째 지상을 정리하면, 참조되는 필드, 기본키 필드가 변경되면 이를 참조하는, 그죠? 신청 강좌나 회원 아이디 필드도 같이 변경되도록 하라는 지상이에요. 결국 관련 필드 모드의 업데이트가 되도록, 즉 관련 필드 모드 업데이트를 체크하도록 지시사항이 제시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강좌 개설 8월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강좌 목록과 회원 목록 테이블의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즉, 강좌 개설 8월 테이블에 신청 강좌와 회원 아이디가 뭘 참조하고 있어요? 강좌 목록 테이블에 있는 강좌 코드와 회원 목록에 있는 회원 아이디를 참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외부에서 참조하고 있는 테이블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 하라. 이 얘기는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가 되지 않도록, 즉 삭제되지 않도록 해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체크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를 체크하게 되면 삭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삭제할 수 없도록 하라고 그랬으니까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 항목에는 체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첫 번째,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는 체크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도 체크를 하고, 마지막에 있는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만 체크하지 않으면 되겠죠.
자,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맞게끔 관계 설정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관계 설정을 수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리본 메뉴에서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테이블 표시되어 상장에 표시가 된 우리가 작업할 테이블이 3개죠. 강좌 목록 더블클릭, 강좌 개설 8월 더블클릭, 회원 목록. 자, 더블클릭하거나 혹은 선택한 다음에 추가를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자, 3개의 테이블을 불러왔으니까 닫고, 자, 어느 것부터 작업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우리 순차적으로 한번 할까요? 강좌 목록과 강좌 개설 8월에 대한 관계를 먼저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 강좌 목록의 강좌 코드는, 그쵸, 기본 키네요. 강좌 개설 8월에, 뭐였죠? 신청 강좌. 자, 그죠? 이거는 기본 키가 아니죠? 왜 이렇게? 자, 이게 참조되는 필드죠. 자, 어느 쪽 필드에서 드래그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한쪽 필드를 다른 쪽 필드 위에 드래그해서 마우스를 놓는 순간 관계 편집 대상자가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앞서서 확인해 봤습니다. 자, 관계 설정할 때 첫 번째 조건 뭐였어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는 체크하도록 확인을 했고, 두 번째,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도 체크하도록, 마지막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만 체크하지 않도록 확인을 했죠. 자, 이와 같이 앞선 문제의 지시사항을 보고 각 옵션의 체크 여부만 확인한 다음에 그대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죠? 자, 하지만 문제에서 그게 체크하라는 건지 체크하지 말라는 건지를 파악하는 건 중요하겠죠? 자, 파악만 됐다면 그 이후 작업은 수월합니다. 자, 지정이 완료됐으면 만들기. 자, 관계가 설정됐어요. 자, 기본 키인 쪽이 1이고 웨리 키인 쪽이 다가 된 거죠. 1대 다. 자, 같은 방법으로 회원 목록 테이블과 강좌 개설 8월 테이블도 관계 설정을 수행해 볼게요. 자, 회원 아이디 필드였죠. 자, 어느 쪽에서 드래그는 관계 없습니다. 자, 이번엔 회원 목록 쪽에서 드래그해서, 자, 강좌 개설 8월 회원 아이디 필드 위에서 마우스를 놓으면 관계 편집 대상자가 표시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는 체크를 하는 거였고,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도 체크를 하는 거였어요. 마지막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만 체크하지 않는 거였죠. 자, 이와 같이 옵션 설정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만들기. 관계가 설정됐습니다. 자, 관계가 모두 설정됐으면 닫기를 눌러 관계를 저장해야겠죠. 자, 이렇게 문제 1번 관련된 3문제. 첫 번째, 미완성된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 자, 그리고 외부에 있는 엑셀 파일을 불러와서 기존 테이블에 추가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를 설정하는 이렇게 3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